이 시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건강과 그리고 복지관리, 건강 및 복지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건강 및 복지관리를 위해서 먼저 볼 것은 작업 조건 및 복리후생, 사회적 지원, 모럴 관리, 그 다음에 직장 스트레스와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조건 및 복리 후생을 위해서는 먼저 작업 조건 관리에서 작업 조건 관리의 의미와 내용을 본다면 작업의 조건은 임금을 제외한 노동 조건, 그리고 작업 조건 관리는 작업 조건을 적정화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시책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조건 관리를 본다면 표를 참고해 보면 좋겠는데요. 근로시간 관리와 안전위생 관리, 직장 환경 조건 관리, 근로자의 생활 조건 관리, 건강 관리를 함께 통합해서 취업 조건 관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를 본다면 먼저 근로시간의 길이라든지 배치라든지 휴일, 유급 휴가 일수 등에 대해서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도록 적정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시간의 관리 원칙입니다. 노동 능률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 재해 및 과도한 노동 피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고, 셋째는 생활의 윤택을 가져와야 할 것 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구성을 본다면 연간 실제 총 근로시간을 볼 텐데요. 1일의 근로시간과 그리고 연간 근로일수를 합해서 볼 때 1일의 근로시간은 소정 내 근로시간과 소정 외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근로일수는 주휴일과 이외의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결근일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위생관리를 볼 때 그 의미를 본다면 노동 재해와 또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원인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노동 재해 및 질병의 예방 시책을 계획하고 실시, 평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본다면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 확보와 더불어 쾌적한 직장 환경의 형성으로 상위 시스템인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후생 관리 중에 첫 번째가 부가급부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요. 부가급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기업 내의 복리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탈 컴펜세이션 패키지로 임금도 포함한 생애 종합복지의 사고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내의 복리후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이라든지 생활원조, 의료보험, 경조, 공제보험, 그 다음에 문화, 체육, 레크레이션, 재산 형성제도, 사회보장 관련 그 외의 내용들이 바로 기업 내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나름대로 생활 원조를 볼 때는 식당이나 카페테리아, 사내 판매, 통근버스, 주차장, 타가소, 교육 원조, 장학금, 건강, 퇴직, 카운슬링, 고령자, 부양가족 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면 복리후생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기업복지인데 바로 기업복지로서 생애 종합복지를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복리후생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주재하는 생활복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 근로자의식의 변화로 생애 종합복지의 사고가 재창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내의 복리후생 관리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복리후생 관리란 무엇일까요?
인적 자원 관리의 체계 속에서 인간관계 관리의 일환으로 기대되는 직접 효과는 바로 경제적 복지의 충족에 의한 노동의욕의 고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 향상책의 총체로서 바로 볼 수 있는데요. 목적을 본다면 종업원의 호의적인 태도를 조성하여 인적자원 관리의 목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관리의 체계에서 볼 때는 바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안전, 위생관리, 인사관리, 임금관리, 인간에 대한 관계죠. 인간관계관리, 노사관계관리, 직장관리 등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인적 자원관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의 비교를 미국과 우리나라를 본다면 기본적인 철학은 미국은 보험적이고 보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기회제공적이라면 우리나라는 유형적이고 현실지향적이고 급여보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 개념을 보면 토탈 컴펜세이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아닌 일반 경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의 형태를 본다면 비금전적 위주를 볼 수 있고요. 금전적 위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 특성에 따른 개성적 제도를 볼 수 있고요.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획일적 제도, 그리고 양 위주로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적용 형태를 개인별 맞춤형 변화로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플렉서블 베니핏을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이고 일괄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정 복리후생제도를 본다면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또는 산재보상이라든지 실업보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보험 4대의 어떤 복지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을 본다면 사회적 지원의 기초를 볼 수 있을 때 사회적 지원의 정의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뭐냐라고 할 때 정보라든지 또는 자원의 교환,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죠. 이 익스체인지 교환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획득 가능성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원의 내용과 효과를 볼 때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데요. 제공자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실제로 누가 도와주는가 또는 누가 도와줄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본다면 정서적 지원이 있고 도구적 지원이 있고 정보적 지원이 있고 평가적 지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서적 지원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지원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죠. 도구적 지원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정보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환경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적인 지원을 볼 때는 자기의 평가에 관계하는 정보의 교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볼 때 웰빙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완충 효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대처의 수단으로서 높은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감 및 정신 건강 사이에 완충적인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과 인적 자원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이고 생리적 약자, 사회적, 생리적 약자를 정서적인 문제로서 어떻게 지원하는가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 현장, 어떤 필드라고 그러죠. 이 필드에서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 만족감이라고 하는 정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관계에서처럼 상사와 관계가 매우 깊은 이유가 되고 또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쾌적한 정신적, 직장 환경 조성의 측면으로 보아갈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관점을 확대하여 볼 때 비직무생활의 충실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 관리를 실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럴 개념의 용법을 볼 때 집단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단결 또는 집단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상태, 특히 어느 집단 및 조직에 소속하는 개인이 그 집단 및 조직으로부터 지각하는 종합적인 만족도의 의미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럴의 차원으로 본다면 모럴 차원의 구성 내용을 볼 때는 조직과의 일체감을 볼 수 있겠고요. 직무 만족과 직접적인 감독, 그리고 동료와의 친밀감과 협력, 그리고 개인적 보수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모럴 차원의 구성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중에 첫 번째 스트레스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서를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뭘까요? 생체 자극을 그리고 생체 측에 변형시키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생체 자극을 주는 것은 스트레서고 생체 측에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유스트레스는 극도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한 쾌락이 어떤 즐겁고 그리고 쾌락으로 인해서 지각되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건강에 유스트레스는 유익합니다. 디스트레스는 불쾌하거나 괴로움으로 인해 지각하는 스트레스로 건강에 아주 나쁜 것이 디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반응을 볼 텐데요. 물리화학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볼 때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볼 수 있겠고요. 역할상의 문제를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욕구의 저해,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중에 특별히 사회적 재적응 평가 척도를 보면 가장 많은 어떤 생활상의 사건 중에 어떤 사회적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점수가 얼마큼 높은지를 볼 때 배우자의 사망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혼, 배우자와 별거, 형무소 복역, 근친자 사망 이런 부분의 순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사 부분 또는 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벼운 위법 행위 이런 부분으로 내려갈 텐데요. 가장 높은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배우자 사망부터 근친자 사망 그리고 결혼까지가 엄청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중에 특별히 그 사회적 재적응 평가 척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순위가 매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의 반응을 볼 텐데요. 신체 반응과 정신 심리 반응, 행동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 반응으로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신병이 생기죠. 특징을 본다면 개인마다 발현 부위가 다르고 있음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 심리 반응은 대표적인 질환인데 신경증을 볼 수 있고요. 특징으로는 정신장애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 영향과 성격 요인이 있음을 볼 수 있겠고요. 행동의 반응으로는 회피 반응이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회피하려 하는 단기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산이라는 것을 볼 때 스트레스에 의해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조절 요인을 본다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반응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양자의 관계를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내성을 본다면 스트레스의 내성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때는 퍼스널리티, 인격, 성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는 프리드만의 임상 실험에서 나왔는데요. A형 같은 경우는 경쟁심이 강하고 적극적인 행동, 야심적, 열성적, 이런 시간의 쫓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B형은 온순함이죠. A형과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8년 반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 조사를 보니까 허혈성 심신질환, 심질환에 대한 발생인데 A가 B보다 약 2배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심이나 어떤 이러한 야심적, 열성적 상당히 좋게는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허혈성 심신질환 발생에 2배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 보아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볼 때는 지적 능력의 저하는 곧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가 없고 정신 증상 및 신체 질환을 일으키기가 쉽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아기관으로 본다면 뭘까요? 현실 검토의 능력이나 방어 기제라든지 자아 동일성도 바로 이 내성과 관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볼 때 대처는 정신적 위기에 대해서 내외적인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해서 노력하는 바로 적응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행동 분류를 볼 때는 문제 해결 중심적인 것인데요.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타개책을 검토한다든지 환경과 자기의 관계를 변화시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 중심의 것을 볼 때는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켜서 쾌적한 정동을 다시 말하면 조성해서 내려가는 정동을 조성해 내려가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동 중심의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지원으로 볼 때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의 역할은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효과로서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 등을 직접적으로 조화시킨다든지 스트레서의 자체의 발생을 방어하거나 그 정도를 약화시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죠. 다른 하나는 완화 효과로서 스트레서의 영향을 스트레스 반응에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보면은 정신건강이 불안과 양호의 사이에서 바로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스트레스를 볼 때 바로 이러한 낮은 사회적 지원군이 높은 사회적 지원군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불안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스트레스 관리를 볼 때 직장에 있어서 스트레스 모델은 스트레스와 종업원 정신건강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환경 내 스트레스를 본다면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근로자가 항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이고 직무의 질 또는 양 그리고 직장 인간관계, 직장의 물리적 조건 등이 바로 만성 스트레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사고 또는 인사이동 등 직장 또는 직업 생활에 있어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직장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모델은 직장 환경 내에 스트레스가 있고 조절 요인이 있고 스트레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틀 속에서 어떻게 직장 환경 내의 스트레스가 또 스트레스를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절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상의 심리검사는 주로 정신장애자 및 정신위생 상담의 수진자의 바로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다면 집단 대상 심리검사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직장의 정신위생 상담이라는 것은 각종 심리검사, 성격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기업 측의 접근을 본다면 목적은 직장의 정신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과정은 정신건강 저해 요인의 발견과 대책, 정신건강 불안전 및 그 징조를 나타내는 종업원의 발견, 정신건강 불안전 종업원의 치료 및 지도, 정신건강 불안전의 예방 대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의 대책, 종업원의 발견, 그리고 치료 및 지도,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 시스템을 보면 바로 기업 내와 기업 외에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과 비공식 시스템, 그리고 비공식 시스템에는 바로 기업 외에도 가정과 취미 스포츠 클럽, 병원, 진료소, 보건소, 동창회, 향후회, 자선활동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유지를 볼 때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을 볼 수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의 필요성을 볼 때 정신건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질병을 예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면서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조와 교육,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노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